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해부학 두 번째 시간 골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골반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로서 이걸 하실 때 꼭 알아야 되시는, 이제 새로 클라이언트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근육들을 볼 때도 필수적으로 하체 근육들은 거의 다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펠빅, 골반인데, 자, part of the pelvic bones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골반에 있는 뼈들의 종류 뭐 이런 거겠죠. 일리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리엄이 장골입니다. 장골. 골반은 총 5부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리엄은 장골이고, 자, 여기 sacrum 내지는 sacrum이라고 된 거 있죠? 얘는 천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천골 아래에 이렇게 쪼매난 coccyx라고 부르는 미골, 꼬리뼈가 있는 거고요. 자, 퇴화된 기관이죠. 자,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치골이라고 부르는 이제 퓨비스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보시듯이 알 수 있듯이 그 치골은 사실 이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치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맞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얘는 장골이죠. 치골이 아니고. 그 치골 뒤에 있는 것이 이시엄 내지는 이스키엄이라고 부르는 좌골입니다. 이스키로 외우시면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리엄, 장골, 사크럼 내지는 세이크럼, 천골, 콕시스, 미골, 이시엄, 장골, 그리고 퓨비스, 치골 이렇게 됩니다. 5파트로 나눠져 있고 요것들이 5개 합쳐져서 이제 골반, 우리가 펠빅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나중에 척추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천골이랑 이제 L5, 허리, 요추 5번은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척추와 골반이 지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요거 5개를 알고 계시는 것은 트레이너로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랜드마크 중요하거든요. 사실 랜드마크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자, 즉 anterior이니까 전이죠. 자, superior이니까 상, iliac 장골에 있는 spine, 극. 우리는 spine에 대해서 저번에 견갑극 저번 시간에 배워봤죠. 그래서 정확히 전상장골극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여기 나중에 배울 대퇴직근이 붙어 있는 여기 IS가 있습니다. 자, 어렵죠.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자, inferior의 이유는 뭐죠? inferior인 이유는 위에 superior가 있고 그 아래에 inferior. 자, 상위와 하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전상장골극, 아래에 있는 것은 전하장골극이라고 부릅니다.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골반 전후방 경사 보실 때나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자, 그리고 뒤로 오면 이제 여기도 있겠죠? 자, 이 여러분들 항상 장골극 찾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골반을 앞뒤로 만졌을 때 가장 튀어나온 쪽이 보통 superior iliac spine입니다. 여기서 superior iliac spine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anterior는 앞쪽, posterior는 뒤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즉 PSIS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느 교육을 들으시고 어느 책을 봐도 이 정도의 골반 랜드마크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서 이제 망신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 장골극입니다.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왜냐? posterior니까 상, superior니까 위쪽이죠. iliac, 장골, spine, 극, 후상, 장골극,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거 뭐 당연하죠? 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 후하, 장골, 극이 됩니다. 예, 이름이 어렵죠? 자, 왜냐? 뒤쪽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장골, iliac, 극, 가시, 튀어나와 있는 뼈니까 극, spine, 즉 해서 posterior, inferior, iliac spine이 됩니다. 이렇게 랜드마크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iliac crest라 그래서 장골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골능 같은 경우는 통증 호소 범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원분들이 어디서 정형외과 갔다 오셨는데 저 의사 선생님이 뭐 iliac crest에서 뭐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쩌고저쩌고. iliac crest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알아도 뭐 스쿼트를 잘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가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여기에 있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트레이너는 공감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회원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거를 들고 와서 나 여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리악 크레스트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인트, 골반 내에 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반 내에도 관절이라는 게 있겠죠. 관절이라는 건 뼈와 뼈에 결합되어 있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SI 조인트, sacroiliac 조인트랑 자, 우리가 흔히들 힙 조인트라고 부르는 acetabulo-femoral 조인트, 즉 AF 조인트인데 보통 AF는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서 안 쓰시는 거랑 모르고서 몰라서 못 쓰시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acroiliac 조인트는 뭐냐? 자, sacrum과 일리엄의 결합인 조인트, 관절이기 때문에 sacroiliac 조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 관절의 접합부에 뭐가 있습니까? posterior sacroiliac ligament, 뒤쪽에 있는 천장관절의 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즉 얘네들이 보호하고 있는 곳이 천장관절, 천골, 장골관절, sacroiliac joint 관절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지워보고 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도록 하면은 여기에 이제 surface가 보이죠? auricular surface of sacrum. auricular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끈한 surface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골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장골이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장골이, 천골을 지어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접합 부위를 서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크로일리악 조인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허리 근육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허리 근육들이 양쪽 좌우의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즉 수축력도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좌우의 사크로일리악 조인트의 전후방경사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한쪽 사크로일리악 조인트, 한쪽의 일리엄이 전방경사가 되면은 사크로일리악 조인트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저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반대쪽은 좀 후방경사 되어 있다. 후방경사 되어 있으면은 약간 뒤로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뒤로 돌아버리면서 좌우가 흔히들 말하는 골반 틀어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골반 틀어짐 발생했을 때 앞뒤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대체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도 문제지만 얘가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튀어나오고 이런 식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 X, Y, Z축 모두에서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요추에 연결되어 있는 골반의 특성상, 그리고 아래로 뻗어나가는 다리가 있는 골반의 특성상, 양하체 사이의 불균형, 골반의 측만, 척추의 측만, 골반의 불균형 등등 다 이런 것들이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랜드마크나 이러한 사크로일리악 조인트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회원분들한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F 조인트 있죠? 아세타빌로-페모럴 조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타빌럼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관골구입니다. 관골구. 지금 보시면 이거 lunate surface of acetabulum에 나와 있는데 이게 lunate면 달 모양이라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이제 달 모양의 surface, 뭐죠? surface는 표면이지 않습니까? 달 모양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뭐냐? lunate surface of acetabulum이니까 얘를 드러내게 되면 없어지네. 자, 얘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구멍, 이 관골구가 아세타빌럼이 되는 겁니다. 자, 견갑이랑 똑같죠? 견갑에도 이제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부르죠. 볼앤 소켓 조인트에 볼이 들어가는 소켓은 이런 동그란 서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왜냐? 지금 보여드리는 동그란 볼이 들어가서 circumduction, 회선 운동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즉 볼앤 소켓 조인트는 대단히 큰 가동 범위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희생이 되냐면 안정성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알려드릴 딥식스 머슬이나 아니면은 견갑 시간 때 배웠던 로테이터 커프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고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움직임이 세밀할수록 근육은 작아집니다. 손과 발의 근육들이 작고 오밀조밀한 거를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크고 운동 단위가 크고 가동 범위가
세세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근육들은 또 커지게 되겠죠. 그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앵글. 여러분들이 이제 한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될 전방경사, 후방경사입니다. 전방경사, 후방경사. 골반이 앞으로 경사, 틸팅 되었습니다. 이거를 anterior tilting이라고 부릅니다. 예, anterior tilting이라고 부르죠. 왜냐? 앞으로 돌아버렸으니까, 앞으로 굽었으니까, 앞으로 경사가 생겼으니까 anterior tilting, 전방경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후방경사는 뭐죠? 뒤로 돌면 후방경사가 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오리궁뎅이가 전방경사에 가깝게 되는 거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일자 허리, 이렇게 막 이렇게 스웨이백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후방경사 된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심각하냐면 그래도 저는 후방경사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경사는 어찌됐건 간에 허리가 펴져 있을 수 있는 힘 정도는 최소한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뭐 제대로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후방경사는 허리를 전만각을 유지할 힘 자체가 아직은 그래도 전방경사인 사람들은 남아있고 후방경사인 사람들은 절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허리는 약간의 전방경사각을 지니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경사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방경사 같은 경우는 뭐 PSIS와 AS 사이의 각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전방경사가 심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PSIS도 ASIS도 예를 들어서 후방경사가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후방경사가 더 심해지는 거겠죠. 전방경사 10도, 전방 10도 정도의 골반 앞쪽 기울기, 즉 anterior tilting 10도 정도의 pelvic 포지션이 뭐냐? 정상, normal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전방경사가 나쁘다, 후방경사가 나쁘다인데, 전방경사도 10도부터 뭐 70도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몇 도가 나쁘다는 겁니까? 후방경사도 마찬가지로 몇 도가 나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경사 10도가 비교적 우리가 정상에 가까운 골반의 경사각도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골반과 그리고 그 랜드마크,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관절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항상 약간 그 라디오 틀어드시지 뭐 운전할 때 틀어놓으시고 걸을 때 뭐 이어폰 꽂아 들으시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